현재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양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오전장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후장에 만약에 이 선물옵션 동심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좀 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8포인트 선에서의 흐름이고요. 장중에 2030선 터치를 했다가 지금 약간 저항을 부딪혀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지금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그 1포인트를 다시 또 돌려놓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더 이슈 주제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보겠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보시죠. 통상적으로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이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바로 내일이 9월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증권가에서 관련해서 나온 레포트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외국인 현물 매수가 기대된다라면서 대체로는 이 긍정적인 수급을 예상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내다봤고요. 유한타증권 쪽에서는 제한적인 순매도 우위 만기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사줄 것이다라는 의견, 그리고 팔더라도 제한적인 매도가 될 것이다. 크게 물량 폭탄이 나온다거나 할 가능성은 증권가에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 이상의 의견을 내는 곳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망을 하는 여러 가지 근거로는 사실 앞서서 6월만 하더라도 MSCI 정기 변경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변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지금 그 MSCI 정기 변경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을 노린 외국인 차익 매수도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권가의 시각, 그리고 또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와 함께 수급적인 변수들, 또 이 앞으로는 수급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동시 만기 수급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동시 만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 같이 상당히 큰 규모의 물량이 대기가 돼 있거나 이벤트가 같이 엮여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폭 매수 위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9월 배당액 지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그 지수 선물에 반영된 거래소 제공 배당액 지수가 0.65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추정하고 있는 3분기 배당 예상치를 감안하면은 실제 배당액 지수는 그거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0.685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 배당액 지수보다 이제 소폭 높다라고 본다는 부분들은 12월달 선물 지수가 실제 배당액 지수를 감안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스프레드 거래와 같이 연결돼서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만기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수급 상황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수급 주체별로 지금까지의 포지션은 어땠는지,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어떤 이 앞으로의 수급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지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외국인이 지난 6월 만기 이후에 선물을 48,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반대로 23,000개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선물을 많이 지금 결국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렇게 매수한 선물 매수가 다음 차월물로 롤오버 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스프레드 매수를 해서 선물을 롤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스프레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 추정되고 있는 실질 이론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스프레드가 형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배당액 지수를 감안한 실질 이론가 스프레드는 0.47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아래 수준에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롤오버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 이론가를 감안한 스프레드는 0.33으로 외국인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0.33을 기점으로 해서 그 스프레드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 이 스프레드 동향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스프레드 상황과 이 배당 쪽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만기일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수 선물 스프레드 동향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역시 시장 베이시스 부분들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지난 만기일 이후에 7,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매수에 대한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대부분 비차익 중심으로 들어왔었고요. 차익은 오히려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만기일에도 비차익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 오히려 소폭 매수 우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차익거래 쪽으로 좀 보죠. 그런데 지금 차익거래뿐만 아니라 비차익거래 쪽에서도 과연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MSCI 정기 변경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패시브 자금 성격의 이런 비차익거래 쪽으로도 수급 포지션이 좀 유리하다 이런 증권사 레포트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 모셨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는 이 변수들, 수급적인 변수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또 이제 연휴가 있고 여기다가 증시가 좀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매수차익 거래 잔고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대체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좀 더 좋아질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들도 일단 보셔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연휴를 전후로 해가지고는 개인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연휴를, 명절을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들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또 연휴가 끝나고 그러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들도 일단 어느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시장이 좀 살아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휴 전에 개인들의 어떤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을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선 돌파가 시도가 되는가 싶다가 이제 1220원 선 저항 받고 밀렸습니다. 그동안 강조드렸듯이 이 1220원 선 그리고 크게는 1250원 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1250원 선까지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전체적인 증권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었죠. 이런 상태에서 1220원 선 뚫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권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1190원 정도 선에서 이제 하락세가 일단 멈춰 있는 상태고 오늘도 조금 이제 그 하락세에서 하방 경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이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 하락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느냐 내지는 여기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에 나서느냐 이것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중국 증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가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소 사가는 소강 상태를 보면서 중국 증시 흐름이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무역 교류 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체로 한 25%, 26%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피해국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수혜는 우리나라가 또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증시 반등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하지만 중국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그러면 한국 증시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흐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개선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일째 어제까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연기금 투자가들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 받치는 성격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증권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그 흐름이 바로 이제 중국 증시하고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연기금 그리고 투신건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증시가 좀 더 살아나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많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 환율 이렇게 두 가지를 수급적인 그리고 또 시장에 미치는 변수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만기일 이후에는 수급 포지션이 좀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은 어땠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혹은 지금 상태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이제 오늘 하루 뭐 내일 하루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8월, 9월 달 이후로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9월 증시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상태였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9월 증시에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9월 초부터는 매수 차익거래 잔고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되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적인 흐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9월 동시만기 이후 시장의 흐름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수 우위, 특히나 이제 외국인 중심의 매수 우위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단순하게 어떤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많이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협상이 최악으로 가느냐? 일단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고 또 트럼프는 재선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그 모멘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경기는 부양 대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MSCI 리벤설스이 이제 그 2차 이슈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변수들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하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고 현물 매수도 들어오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발생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수급적인 흐름들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지려면 이런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께서 외국인들 풋옵션 매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외국인 풋옵션 그래서 추이를 좀 보니까 지난 만기일 이후에 꾸준히 좀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현재까지는 누적으로 한 800억 정도 풋옵션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방 배팅에 대한 뭐 의사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옵션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가격적인 측면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누적으로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보통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시장 자체가 많이 하방이 연출이 된 상태에서 누적으로 많이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이제 반등에 나서게 되면 이제 쇼커버링에 대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수급적인 그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방향성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적으로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보거나 공포스러워할 만한 장세는 아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좀 아닌 걸로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됩니다. 크게 하긴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양매수로 갈 수도 있고 합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전략입니다. 만기일 이후에 시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수가 과연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연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대기해서 그런 변수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전략적인 시장의 흐름을 전망하게 되면 이 시장 자체는 조정 자체 단기로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 자체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 자체는 깊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증시가 워낙에 힘들었었죠. 너무 공포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면서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굉장히 신호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기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경기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상태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 여기다 미국이 중국의 경기 분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악재가 거의 사라졌어요. 물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8월 달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 감안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공포는 일단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시로 보시는 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시장의 동향들을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네. 주가가 흐름이 좋거든요. 오늘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형 IT 종목은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인데 낙폭과됐던 건설주라든가 지금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네. 또 이제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에 대한 바닥권 종목에 대한 공략이 이주로 찍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바닥이라는 얘기고 소외됐던 종목들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워 할 만한 장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이 가느냐.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낙폭과됐던 종목이 잠깐 올라갑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종목은 결국엔 펀더멘탈과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라든가 화학주,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굳이 지금은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들 종목은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단기 차원에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거냐. 결국에는 업황이 좋아지고 네.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그 대형 IT 대형주 4인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SD 같은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그런 IT 4인방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IT 업황은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도 5G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산업이 뭉쳐있기 때문에 여전히 IT 업황은 좋기 때문에 IT 4인방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통신주라든가 통신주들도 5G 관련해서도 너무나 좋죠.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첨단 기술주들 중에서도 또 새로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가치주들보다는 오히려 신성장 가치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신성장주도 관심을 높여가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38,000원 정도 대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42,000원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까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지금 중간 바닥 확인하고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대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추세 반전이 일단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직전 고점에서 조금 물량은 받겠습니다만 추세 상승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제 완전히 정별 상태로 돌아서기 때문에 긍정적인 만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반도체 업황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5G와 관련된 폴더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8K, 5의 QLED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가치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업체들의 견제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거고 삼성전자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흐름들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LGU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LGU 플러스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주가 대체로 12,000원 정도 선에서 하락세 멈추고 일단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추세 상단에서 살짝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좀 바닥을 좀 친 것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은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5G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투자는 진행이 됩니다만 5G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콘텐츠, 유료 콘텐츠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만큼 뭐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도 이 5G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통신주들의 성장 가치라든가 실적, 특히나 수익 가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3분기에 뭐 4분기에 폭발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수익 가치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통신주라 이런 종목도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LG 플러스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매집을 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많이 빠졌던 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네. 기술적인 반등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일부 IT주들, 5G 관련 통신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 가치를 보고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